영원할 것 같았던 정통 SUV에 대한 수요도 거대한 시대의 파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고유가 파동은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SUV를 기능이 아닌 승용차를 선택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받아들이면서 소비자들은 기름을 들이마시는 육중한 보디온 프레임 SUV 대신 더 가볍고 더 연비 좋고 세단처럼 편안한 SUV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떨어진 지상 과제 역시 효율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한 대의 차로 일상과 업무, 레저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다목적 자동차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제조사 역시 하나의 뼈대로 세단도 만들고 SUV도 만드는 플랫폼 공유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XM, 2009년 등장한 2세대 소렌토 R은 말 그대로 이름 빼고 모든 것이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무거운 통뼈 프레임을 내려놓고 산타페와 공유하는 전륜구동 기반의 모노코크 도시명 SUV로 탈바꿈한 것이죠. 서브네임 R은 레볼루션, 릴렉세이션을 표방했지만 우리 같은 차쟁이들은 다 알고 있었죠. 바로 현대기아차가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디젤 엔진, R 엔진의 탑재를 알리는 표식이었다는 것을요. 소렌토 R의 외관은 기아 디자인의 전성기를 이끈 피터 슈라이어의 손길이 닿으면서 그야말로 환골탈태했습니다. 1세대의 날렵하고 강인한 인상을 그대로 이으면서도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큐인 직선의 단순함을 강조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도시형 SUV로 거듭났어요. 전면부는 새로운 패밀리 룩인 호랑이 코 그릴이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강렬하고 통일감 있는 인상을, 블랙 베젤이 들어간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마치 먹이를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처럼 매섭게 다듬어졌습니다. 측면은 길어진 프론트 오버행만으로도 구동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지만 과감하게 부풀린 휀도와 조각칼로 파놓은 듯한 캐릭터 라인은 여전히 통뼈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견고해 보이는 인상을 전달했어요. 전작과 유사한 분위기의 후면부는 LED 테일램프를 적용해 야간 시인성은 물론 차급에 걸맞는 고급감도 챙겼습니다. 뒷차에게 의도치 않은 눈뽕을 선사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LED를 때려박는 게 고급감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전작은 마치 근육질의 건장한 청년이 편안한 차림새로 다니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말끔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이미지였고, 이는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산타페 CM의 동글동글한 보고 같은 디자인의 거부감을 느끼던 소비자들, 기존 고객인 중년은 물론 젊은 아빠들의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실내 역시 외관의 파격적인 변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1세대에 남아있던 아날로그 느낌을 모두 디지털화한 듯 도시적인 분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T자형 센터페 시야는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했고 각종 버튼들을 직관적으로 배치해 조작 편의성은 물론 정돈된 느낌을 줬어요.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슈퍼비전 클러스터. 기아의 브랜드 컬러인 붉은색 조명과 크롬링으로 마감된 3실린더 타입의 계기판은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생김새로 시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젊은 감각을 극대화했습니다. 당시 최신 기아차들과 마찬가지로 실내 곳곳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가 다소 딱딱하고 저렴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젊은 감각이라는 말 한마디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됐어요. 여기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 최대 10개 스피커에 JBL 프리미엄 오디오와 결합한 7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 좌우 독립식 프로토 에어컨과 운전석 통풍 시트 등 고급 세단에서나 볼 법한 편의 장비를 채워 넣었습니다. 공간은 더욱 만족스러워졌습니다. 차체가 커진 데다 하부에 프레임까지 걷어냈으니 실내 고를 비롯 탑승 공간이 좀 더 쾌적해졌고, 비필러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로 뒷좌석 승객도 배려했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를 탑재, 이전에는 없던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한 점도 이 모델의 확실한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였죠. 방석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트렁크 바닥에 완전히 평평하게 수납되는 3열 시트로 평소에는 광활한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유사시에는 6인 내지 7인승으로 변신할 수 있는 든든함도 여전했는데, 아직도 어른들이 장거리를 탈 만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만 1세대의 비좁은 3열에 비하면 이제는 키가 작은 아이들만큼은 쾌적하게 태울만 했다는 점에서 패밀리 SUV로서 이 차의 가치를 높여줬습니다.
트렁크 유리만 따로 열리는 플립업 클래스가 빠진 건 좀 아쉬웠지만요. 핵심은 바로 파워트레인에 있었습니다. 주력인 2.2L 디젤 엔진 외에도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한 2.4L 세타2 가솔린, 그리고 유지비를 중시하는 분들을 위한 2.7L 뮤 LPI 모델을 함께 준비해 다양한 입맛을 공략했습니다. 두 모델 다 인기는 딱히 없었지만 LPG 모델은 6기통 특유의 부드러움과 저렴한 연료비로 아름아름 매니아층을 형성했고, 특히 디젤이 외면받기 시작했던 무렵에는 전설의 포켓몬처럼 없어서 못 사는 희귀 매물이 되기도 했어요. 변속기는 모두 현대 파워텍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되어 효율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의 백미는 이름에도 새겨져 있는 R 엔진이었습니다. 산타페조차 품지 못했던 그룹의 최신형 엔진을 서자 취급을 받던 기아가 먼저 달고 나왔다는 것, 하극상의 조짐이었을까요? 현대기아차 디젤 엔진의 역사는 이 R 엔진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동급 배기량의 4기통 디젤 엔진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1.1L 모델 기준으로 등장 당시부터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 데다 최고 출력 200마력, 최대 토크 44.5kgpm라는 괴물 같은 스펙을 뽐냈습니다. 1세대 모델이 등장 당시 2.5L의 145마력 수준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환골탈태 수준의 업그레이드였죠. 지금처럼 각종 장애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기 전이었으니 밟으면 밟는 대로 튀어나가는 토크감, 디젤 엔진 특유의 경제성은 물론 세단 못지않은 정숙성까지 잡아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을 막론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얼마 뒤에는 2.0L R 엔진 모델까지 새롭게 추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러운 디젤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2.2L 모델과 달리 한 등급 낮은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데 머물렀지만 이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환경 부담금이 4년간 면제됐죠. 달라진 건 엔진뿐만이 아니죠. 앞서 언급했듯 후륜구동 보디움 프레임 설계에서 전륜구동 기반의 모노코크 바디로 주행 성격 또한 완전히 다른 차가 됐습니다. 프레임 바디 특유의 육중함과 험로 주파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대신 가벼워진 차체 덕분에 연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주구장창 지적받던 승차감도 전작 대비 확실하게 쾌적해졌어요. 여기에 전자식 자세제어 장치 VDC와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하고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옵션으로 추가하는 등 더욱 안전한 차로 거듭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물론 프레임 바디가 아니면 SUV가 아니다라며 소렌토의 야성을 그리워하는 골수 팬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소비자들은 오프로드 성능보다는 편안한 승차감과 준수한 연비를 더 선호했죠. 이후 연식 변경을 거치며 상품성을 다듬어갔습니다. 2011년형부터는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 부드럽게 변경하고 흡차음재를 보강해 정숙성을 보완했습니다. 추가로 크루즈 컨트롤과 전복 감지 커튼 에어백을 아예 기본 적용, 문을 잠그면 접히고 열면 펼쳐지는 락 폴딩 사이드 미러 같은 소소한 편의 기능도 함께 추가됐죠. 끝물인 2012년형에서는 한국인이 사랑에 맞이하는 편의 장비인 열선 스티어링 휠과 새로운 내장 컬러, 스티어링 휠이 과도하게 꺾인 채로 주체되어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핸들 정렬 알림 기능 등 각종 사양을 강화하며 경쟁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렌토 R은 하이브리드 시제차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소한 디젤 하이브리드였는데요. 1.6L 디젤 엔진에 40마력의 힘을 더해주는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해 탄소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 차가 시장에 투입되는 일은 없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대부분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죠. 디젤 하이브리드는 왜 없을까? 그야말로 효율의 최강이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조합은 서로의 장점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상쇄를 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애초에 저속 토크가 뛰어난 디젤 엔진에서는 모터의 개입이 장점이 딱히 없었고, 오히려 주행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엔진을 정지시키고 전기 모터 활용 빈도를 높여야 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특성상 고온으로 처리해야 하는 배출가스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특히 가뜩이나 비싼 디젤차에 더 비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이었고요. 결국 배출가스와 가격에서 모두 이점이 있는 시동 및 첫 출발 시 엔진의 부하를 줄여주는 방식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7월 3세대 산타페 등장에 맞서 기아는 뉴 소렌토 R을 출시했습니다. 직접 모델의 디자인도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구성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마치 화장만으로도 인상을 크게 바꾸듯 곳곳에 달라진 디테일이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헤드램프는 호박색 방향지시 등을 클리어 타입으로 변경하고 LED 포지셔닝 램프를 속눈썹처럼 추가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더욱 견고해진 범퍼 디자인과 새로운 19인치 알루미늄 휠, 후면부 역시 테일램프의 그래픽을 디귿자 형태로 변경해 고급감과 존재감을 높였죠. 전반적으로 한층 더 도시명 SUV스러운 세련된 분위기로 거듭났는데 리어램프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전작보다 완성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대보다 아쉽다는 거지 못생겼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죠. 경쟁사의 최신 모델들과 비교해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외모였어요. 실내는 기존의 T자형 구성을 유지했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던 테두리를 모호하게 처리해 차후 선보일 수평형 레이아웃을 예고했습니다. 신차 느낌은 좀 덜했지만 전작에서 지적받은 소재감을 업그레이드했고 컵홀더에 슬라이딩 덮개를 추가하는 등 전체적인 마감 품질을 높였어요. 센터 스크린은 8인치로 확대,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과 온도 설정, 차량 진단 등이 가능한 최신 텔레매틱스 유보가 추가됐고 그 중에서도 계기판 중앙의 속도계를 반원형의 LCD 패널로 처리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더 뉴 K7에서 선보인 장비로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매끄러운 그래픽으로 전달했어요. 기존의 3실린더 타입 계기판은 스포티하긴 했어도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완됐죠. 추가로 전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경고를 비롯 후측방 경고 장치를 적용한 것도 깨알같은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수동식 측면 커튼이 이 모델부터 추가됐고 고정 7인승을 제공했던 직전 모델과 달리 2.0L 모델은 기본을 5인승으로 3열 시트를 옵션으로 설정해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죠. 파워트레인은 기존 R엔진을 개량해 실용 영역에서의 주행 성능을 개선하고 연비를 강화했습니다. 매니악한 수요가 있던 2.7L LPI 모델이 아쉽게 삭제되면서 디젤 라인업만 제공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페이스리프트는 수정이 용이한 내외장 파츠, 즉 껍데기만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이 모델은 플랫폼을 큰 폭으로 변경했다는 건데요. 산타페 DM에 적용된 최신 설계를 적용해 차체와 무게중심을 낮춰 공간 효율이 좋아진 데다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겉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차가 된 셈이죠. 현대기아차 역사상 페이스리프트 때 플랫폼을 바꾼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풀체인지 산타페의 기세가 상당했기에 구형 플랫폼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또 이 모델부터 기존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 대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MDPS가 적용됐어요. 덕분에 주차 조향 보조 기능이 가능해졌죠. 이거 기다리느니 내가 늙어 죽는 게 빠르지만 2013년 하반기 진행된 연식 변경에서는 고급형부터 제공하던 프로토 에어컨과 실내 무드램프,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사이드미러 방향지시 등을 아예 기본 적용하고 수출형에만 들어가던 스포티한 19인치 크롬이를 새롭게 추가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2세대 소렌토 R은 차량의 성격을 대대적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 출시 이듬해 국내에서만 4만 대 이상 판매되며 산타페를 제치고 중형 SUV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산타페 DM 출시 이후에는 다시 왕좌를 내주긴 했지만 2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기아의 판매량을 견인했죠. 산타페의 파격적인 변신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단정하고 질리지 않는 소렌토의 디자인을 선호했고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인기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만 총 20만 대가량이 판매됐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최고의 가성비 패밀리카로 통했죠. 전작에서 지적받던 승차감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감가상각이 꽤 이루어져서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넉넉한 공간과 옵션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워낙에 많이 팔린 덕분에 지금도 도로 위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은 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각종 부품 노후화로 인한 헐거운 질감과 찌그덕 소음, 초기형 R엔진의 경우 댐퍼 플립 파손 이슈가 있어 표면에 녹이 보이거나 귀뚜라미 소리 같은 소음이 들리면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날 때부터 R엔진을 품고 나온 녀석이지만 연식별로 배출가스 대응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2011년 이전 초기형 모델은 아예 DPF조차 없는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개체들도 있어요.
이 밖에 2013년부터 2014년식 뉴 소렌토 일부 모델의 경우 악명 높은 저압 EGR 시스템이 적용되어 부품 노후화 및 카본 누적으로 심한 경우 엔진 자체가 고장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의 점검 여부가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럽 시장과 SUV의 본고장인 북미에서도 모노코크 유니바디를 사용하면서 얻어낸 준수한 성능과 연비, 세련된 디자인과 가성비로 평받았죠. 이 모델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하며 물량 공급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 덕분에 북미 시장에서만 매년 10만 대 이상 팔려나가며 비주류에 머물러 있던 기아를 주류로 올려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산타페보다 많이 팔렸으니까요. 남자의 존재감, 2014년 3세대 올류 소렌토가 등장하며 내건 슬로건입니다. 2세대가 샤프한 도시남자였다면 3세대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가 수트를 비집고 나오는 듬직한 도시남자의 느낌이었달까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확 커진 덩치였습니다. 전장이 4780mm로 전작보다 95mm나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무려 80mm 가까이 늘어나며 차급의 경계를 뛰어넘는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반면 전고는 오히려 낮추고 유리창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 SUV 특유의 투박함을 걷어낸과 동시에 스포티한 분위기를 뽐내는 것이 특징이었죠. 전면부는 입체감을 살린 거대한 호랑이 코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번에는 매끈하게 연결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체감을 떨어뜨려 각각의 요소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길어진 전장과 휠베이스로 더욱 늘씬하고 날렵해진 측면, 여기에 견고한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 후면부는 입체감을 더한 LED 리어램프와 가로선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기아차의 RV 라인업들과 궤를 함께했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렌토의 상징과도 같은 날카롭고 굵직한 선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볼륨감을 강조해 마치 잘 다듬어진 수석 같은 단단한 이미지를 완성했죠. 기아차의 최신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수평 기조로 디자인된 실내는 전작 대비 더욱 단정해졌습니다. 손이 닿는 곳곳에 부드러운 소재를 아낌없이 적용해 감성 품질을 대폭 끌어올렸고 하우징으로 둥글게 감싼 형태의 센터 페시아는 외관의 견고한 생김새와 발을 맞춰 시각적인 안정감을 줬어요. 기존의 풍부한 편의 사양은 물론 어라운드 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단적인 오토홀드 등 고급 편의 사양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각종 버튼들도 적재적소에 큼직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어느 누가 타더라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었죠. 패밀리카이인 만큼 내 가족이 탈 뒷좌석을 빼놓을 수 없죠. 공간 역시 아주 훌륭했습니다. 늘어난 휠베이스로 레그룸이 광활해졌고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 범위가 커져 웬만한 대형 세단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비상용 또는 어린이 전용석이었던 3열 또한 낮아진 바닥과 전용 공조장치까지 챙겨 나름 성인도 탈만한 공간을 확보했죠. 2열에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하면서 여차하면 레그룸을 양보받을 수도 있었고요. 여기에 개방감이 더욱 커진 파노라마 선루프, 뒷좌석 센터 에어벤트와 이제는 등받이까지 데워주는 열선 시트, 수동식 측면 커튼은 물론 220V 인버터 등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를 빠짐없이 갖춰 소중한 가족은 물론 가끔은 중요한 손님을 모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늘어난 뒷좌석 공간은 고스란히 적재 공간으로도 이어졌는데요. 3열만 접어도 널찍한 공간이 제공됐고 트렁크 양쪽에 자리한 레버를 당겨 2열마저 손쉽게 접으면 그야말로 광활한 짐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활용 점정으로 모하비에도 없던 전동 트렁크까지 아빠들이 도무지 참기 힘든 수준의 상품성을 뽐냈죠. 보닛은 여전히 2개의 디젤 엔진, 개선된 2.0 및 2.1L R 엔진이 채웠습니다. 출력은 2.0이 186마력, 2.2가 202마력으로 수치상으로 2세대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저중속 토크를 강화해 실용 영역에서 좀 더 쾌적한 주행이 가능했어요. 6단 자동 변속기는 매끄러운 직결감으로 패밀리 SUV에 적합한 세팅을 보여줬고 동급의 현대차 대비 항상 열세로 평가받았던 NVH를 강화,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가속식 부밍음을 비롯한 소음 및 진동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차량의 성격을 반영해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하면서 보편적인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제공했는데 실제로 SUV보다는 MPV에 가까운 주행 감각으로 올로드 주행에는 이쪽이 아무래도 더 낫죠.
사륜구동 모델에 한해 구동력과 제동력을 제어해 차가 코너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구동선의 제어 장치 ATCC를 기본 적용하면서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코너링 시 안정성을 보완한 것도 좋았어요. 정차 시 시동을 꺼주는 ISG 시스템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지만 차가 커졌기 때문인지 연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한편 강화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한때 클린 디젤로 불리며 디젤차가 친환경차에 탈을 쓰고 있던 시절 혼잡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 건너갔고요. 연료를 추가 분사해 질소 선화물을 정화하는 LNT 방식을 사용, 번거롭게 요소수를 넣을 일은 없었습니다만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엔진 오일에 섞여 들어가 주기적으로 오일량이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이는 수입차를 포함 동일한 LNT 방식을 사용하는 차라면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관리에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RNG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쳐서 문제긴 했지만 가혹한 환경인 시내 주행의 빈도가 높다면 이거 더욱 신경 쓰셔야 돼요. 아픈 손가락은 더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에바가루 논란. 공조장치 내부의 에어컨 증발기, 에바포레이터의 코팅이 벗겨져 송풍구를 통해 마치 비듬 같은 하얀 가루가 날리는 현상이었는데 이게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염려한 많은 오너들이 분노했습니다. 또 정차 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대와 기어 레버, 시트로 심한 떨림이 전달되는 진동 이슈도 있었어요. 디젤차니까 그러려니 하기에는 수준이 좀 심했거든요.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자잘한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 출시된 2016년형 모델에서는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소소한 편의 기능은 물론 충격량과 탑승객의 체중에 따라 팽창력을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전트림 기본 적용하고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연식 변경치고는 꽤나 큰 폭의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관에서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상위 트림에 한해 4발의 LED 안개 등이 들어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폰 커넥트 기능도 이 연식 변경 모델부터 지원되니 참고해주세요. (2017년 7월) 이번에는 산타페 세대 교체에 한 발 앞서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소렌토가 출시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눈입니다. 국산 중형 SUV 최초로 풀 LED 헤드램프를 적용해 야간 시인성과 조형미를 동시에 잡았죠. 4개의 큐브 모양 LED 안개등까지 더해져 더욱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역시 사람이나 차나 눈이 예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측면의 변화는 미미했지만 새로운 휠 디자인만으로도 신선함은 충분했고 후면부 역시 리어램프의 내부 그래픽을 플래그십 K9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해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노출형 머플러 팁으로 스포티하게 마무리한 것도 포인트였어요. 전반적으로 기존 모델의 강인함과 날카로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신형 SUV다운 세련미까지 더해진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역대 소렌토 중 이 모델이 가장 잘생긴 것 같아요. LED와 크롬 휠이 들어간 상위 트림, 할로겐 램프와 18인치 휠이 들어간 하위 트림 할 것 없이 전부 잘생겼습니다. 이래야죠, 디자인이. 실내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각종 편의 사양을 최신화하고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내장 색상, 시트에 새겨놓은 퀼팅 무늬 등 달라진 외관에 걸맞는 고급감을 챙기는 데 그쳤어요. 오히려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디젤을 주력으로 했지만 그 사이 가솔린 SUV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 모델부터 2.0L 세타 가솔린 터보 엔진이 새롭게 투입됐습니다. 연비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처참했지만 디젤의 묵직한 토크감은 갖는 다른 매력의 경쾌한 발진감, 연식과 주행거리가 쌓여도 변함없는 적은 진동, 또 정숙성이 강점이었습니다. 주행거리 자체가 많지 않다면 이쪽도 경쟁력 있죠. 터보 GDI 배지와 싱글 머플러 팁으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특히 동급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면서 효율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또 이 모델부터 기존 컬럼 타입 C MDPS가 렉 구동형 R MDPS로 변경돼 조향감이 한층 세련돼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었죠. 이외에도 발전된 전자제어 장치와 향상된 서스펜션 세팅 실력으로 주행 질감이 완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아차의 자체 커스터마이징 튜닝 브랜드인 튜온 패키지를 더해 내외관 구성은 물론 서스펜션 세팅과 브레이크 성능까지 보강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대폭 추가된 첨단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로 명명된 최신 ADAS 패키지를 옵션으로 제공,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게 됐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와 자동 긴급 제동 등 능동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패밀리카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2019년형 연식 변경은 4세대 산타페에 대응하고자 더 마스터라는 서브네임을 추가, 최상위 트림인 마스터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디젤은 요소수를 사용하는 SCR 방식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상품성은 여전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최첨단 사양을 대거 투입하며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죠. 이듬해에는 마스터 트림에 새로운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크롬휠,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안전사양, LED 램프에 유보 내비게이션까지 아예 기본으로 때려넣고 가격은 낮추는 패기를 선사. 이게 아주 잘 먹혔어요. 3세대 소렌토는 출시 이후 국내 SUV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영원한 라이벌 산타페를 판매량으로 누르고 중형 SUV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에는 소렌토가 무려 8만 대 넘게 팔리며 7만 6천 대의 산타페를 큰 폭으로 앞질렀죠. 디자인, 크기, 안전성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이 소렌토에 손을 들어준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차체 사이즈. 선택지가 많은 것이 가끔은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낳을 때가 있죠. 현대차가 3세대 산타페를 산타페와 맥스 크루즈로 이원화하면서 고객을 혼란하게 만들자 기아차가 정확히 중간 사이즈인 소렌토를 내밀어 어부지리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장기인 넉넉한 실내와 편의 장비, 멋들어진 디자인까지 패밀리카로 어느 하나 빠지는 곳이 없다 보니 가장들, 특히 베테랑 군 간부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사랑받기도 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3세대 소렌토는 소위 우주 방어급 가격 방어율을 자랑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에바가루 이슈가 개선된 연식인지, 또 LNT 방식의 전기형 모델은 엔진오일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실하게 점검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모난 구석 없는 가족용 SUV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주력시장 북미 시장에서는 전작의 인기를 이어받아 매년 10만 대 이상 꾸준히 판매, 텔루라이드가 나오기 전까지 기아 SUV 라인업의 맏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정통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도시로 향한 2세대, 그리고 압도적인 상품성으로 마침내 산타페를 꺾고 왕좌에 오른 3세대까지, 소렌토의 역사는 곧 혁신과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소렌토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타페가 한솥, 아니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주춤하는 사이 더욱 믿음직스러운 디자인과 하이브리드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시장을 완전히 평정해버린 4세대 소렌토. 지금까지의 소렌토가 도전자였다면 4세대는 명실상부한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멜론 머스크의 자동차 이야기만큼이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마지막 4세대 소렌토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